자, 57페이지에 동산의 선의취득에서 몇 가지 판례가 나오는데 1번 판례는 선의취득하기 위해서 양수인은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는데 추정받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판례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그 마지막 결론 보시면 그 취득자의 선의 무과실은 동산 질권자가 입증해야 된다 했잖아요. 선의를 좀 지웠으면 좋겠어요. 그 취득자의 뭐는요? 무과실은 동산 질권자가 입증해야 된다. 선의는 입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유하고 있으면 선임을 뭐 받아요? 추정받기 때문에 뭐만 입증하면 되죠? 무과실만 입증하면 돼요. 양가로 2번인데 은근히 또 이게 시험에 몇 번 냈어요. 선의 취득하려면 선의 취득자는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하거든요. 선의 취득자 맞죠? 그러면 이 선의 무과실은 언제 선의 무과실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동산에 관한 물권행위가 완성될 때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동산의 물권행위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물권적 합의와 그 다음에 인도 두 가지를 합쳐서 동산에 관한 물권행위로 이해합니다. 그럼 또 이제 완성되는 시점은 언제냐? 만약에 물권적 합의를 먼저 하고 나중에 인도를 했다면 완성되는 시점이 뭐죠? 인도한 때가 되고요. 거꾸로 인도를 먼저 하고 나중에 물권적 합의를 했다면 동산에 관한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는 어떻게 해요? 물권적 합의를 한 때예요. 그래서 언제 선의 무과시하냐면 물권적 합의를 먼저 하고 인도를 나중에 했다면 인도할 때 선의 무과시여야 되고요. 인도를 먼저 하고 물권적 합의를 나중에 했다면 물권적 합의를 할 때 선이고 무과시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별로 마음에 드는 판례는 아닌데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넣었어요. 한번 읽어보면 민법 제240규조가 규정한 선의 무과실의 판단 기준 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 때인 것이므로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해지면 언제? 인도된 때를.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해지면 언제?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둘 중에 늦은 것을 할 때 선이고 무과시해야 된다는 판례고요. 중요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3번 유효한 거래가 존재해야 되는데 가번해가지고 아무런 흠이 없는 유효한 거래여야지만 선의 취득할 수가 있고요. 나번 경매를 받은 경우에도 선의 취득할 수 있다는 판례예요. 나번이. 근데 이 나번이 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아무튼 이 나번의 취지는 경매를 통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선의 취득할 수 있다는 판례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이런 게 한번 나왔어요. 아파트를 경매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랬을 때 경매를 받은 에어컨은 동산이잖아요. 그죠? 경매를 받은 사람이 에어컨을 선의 취득할 수 있느냐? 선의 취득할 수가 있다. 이게 우리 판례예요. 다시 말하면 동산을 뭐를 통해서요? 경매를 통해서 양도받은 사람도 뭐 할 수 있어요? 선의 취득할 수가 있으니까 부동산을 경매 갖는 과정에서 뭐가요? 동산이 껴서 들어온데도
요 경락을 받은 사람은 그 부동산에 있는 동산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선의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갑소유 아파트에다가 뭘 설정했냐면 저당권을 설정했고요. 갑의 친구인 병이 요 아파트에다가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설치해 놨다. 그러면 이 에어컨은 갑의 건물이지만 누구 거예요? 병 거잖아요. 동의하시죠? 그죠? 이런 상태에서 요 아파트가 정에게 경매가 돼가지고 정이 뭐죠? 경락을 받았다면 건물은 경락받았으니까 소유권을 뭐죠? 취득하게 되고 요 아파트에 있던 요 에어컨은 동산이지만 정은 뭐 할 수 있어요? 선의 취득할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그죠? 뭐가 마음에 안 드시지?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요? 이런 일 의외로 많죠.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트를 뭐죠? 몽창 경매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신우이가 거기다가 장동을 붙박이 장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나중에 보니까 신우이 가지고 이거는 언니 게 아니라 내 거니까 떼어가겠다. 이거 안 된다. 왜요? 그 안에는 동산도 경락을 받은 사람이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선의취득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한번요. 경매를 통해서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선의 취득할 수가 있으므로 부동산이 경매가 됐을 때 그 부동산 안에 있는 동산들은 경락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선의 취득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말로 적어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부동산의 경락인은 부동산 내에 있는 동산을 뭐 받을 수 있어요? 선의 취득할 수가 있다. 이건 나올만 하죠. 그죠? 나올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실무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파트 경락받고 들어가서 에어컨 아싸 우리 에어컨 생겼다 그랬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이거는 내 거니까 가져가겠다. 이거 안 된다. 왜요? 경락을 받으면 부동산 내에 있는 동산을 경락인이 뭐 하게 됩니까? 선의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 이 근거는 뭐죠? 경매를 통해서도 동산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선의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락인은 부동산 내에 있는 동산을 뭐 할 수 있대? 선의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양수인은 반드시 점유를 취득해야 되는데 점유 개정 방법으로는 선의 취득할 수가 없고 나번은 복잡한데 그냥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로서도 선의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답은 뭐냐면 이중매매 유효하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은 누가 소유권을 가져요? 먼저 등기한 사람이. 자, 지상물 수목이 이중매매가 됐어요. 누가 소유권을 갖냐면 먼저 명인 방법을 갖춘 사람이. 그럼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동산이 이중매매 양도가 되면 먼저 점유한 사람이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 그런 취지의 판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라번 동산의 선의 취득에 있어서 점유 개석은 그 요건이 아니라는 말은 선의 취득할 때 뭐만 하고 있으면 돼요? 점유만 하고 있으면 되고 나중에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소유권이 뭐 되는 건 아니죠.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겠죠. 혼동입니다. 가번 판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거 어떨까요? 갑이 을에게요.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를 증여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런 내용을 이제 등기를 한 거죠. 그래서 A 건물의 등기소에 일단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요. 을 앞으로 합격하면 건물을 넘겨받는 내용에 뭐가 되냐면 가등기가 있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병 앞으로 뭐가 이루어졌냐면 가압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갑이 마음이 바뀌어서 아이 뭐 쪼잔하게 합격하면야 그냥 내가 지금 줄게 해가지고 네 번째로 을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요랬을 때 요 가등기가 소멸되느냐 요 문제인 거죠. 다르게 쓰면 가등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중복해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굳이 가등기를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어요.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가등기는 무효가 되겠죠. 이게 뭐예요? 혼동이잖아요. 근데 가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뭐가 있어요? 가압류가 있었죠.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는 거예요? 후순위 권리가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가등기는 무효되지 않고요. 말소되지 않고 계속 남습니다. 왜요?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따라서 현재 상태는 이런 상태지만 나중에 을이 진짜 합격을 해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에 관한 뭐라면요? 본등기라면 요 가압류를 직권으로 등기관이 뭐 해버립니까? 말소해버리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죠? 별로. 자, 가본 보시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격려 이후에 다른 가압류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무슨 말 아시겠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가등기권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고 하여 어쩌저쩌고 해가지고 밑에 줍니다. 중간에 가등기권자는 가등기 의무자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도 있다는 말은 가등기보다 후순위에 뭐가 있어요? 가압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가등기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고, 아무튼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으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 말에 계속 반복이죠. 나머지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번 판례 보시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 앞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을 앞으로 후순위 근저당이 설정이 됐고, 그리고 나서 병 앞으로 뭐가요?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근저당권자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도 근저당권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왜요?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번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번 판례도 맨 앞에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고요. 이 사람이 인도받고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해서 대항력권을 갖췄는데 그 후에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갑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이 주택 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동의하시죠? 그죠? 그래서 사실관계 그렇게 복잡하지만 결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는 것에 뭐죠? 반복이니까 한번 좀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끝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점유권이 나옵니다. 자, 1번 해가지고 자주점유.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말하는데, 가번 판례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따져서 결정해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가번의 결론문 보시면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많이 했죠? 기억나실 겁니다. 따라서 나번 만약에 이 사람의 점유취득 원인이 매매라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 뭐죠? 자주점유고요.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께 아니라 타인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무슨 점이죠? 자주점이다. 그래서 일단은 나번의 결론 보시면 나를 기준으로 밑에 줄 그 매매가 중간에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서 하는 것이라고 뭐죠? 해석된다.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이 있으면 자주고 매매 목적물이 타인 소유물이라도 뭐죠? 자주다. 다번입니다. 경계를 침범했어요. 자, 땅을 샀습니다. 땅을 샀는데 경계를 침범했어요. 그러면 침범된 범위에서는 남의 땅이죠. 그래도 무슨 점이에요? 자주인 거죠. 읽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라번 국가라 하더라도 다를 거 없다 이거죠. 국가라 할 거라도 객관적 외형적으로 뭐죠? 결정되므로 국가가 뭐죠?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인정된다면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바로 뭐죠? 타주점이에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매매 계약이 있으면 자주고 매매 목적물이 남의 거라 하더라도 되게 자주인데 그 사실을 알면서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가 됐다면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점입니다. 그죠? 그럼 아까 결국 타인 소유물인지를 알면서 매매 계약했다. 그럼 뭐예요? 타주. 경계가 침범됐는 줄 알면서 점유했다. 그럼 뭐죠? 타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타인 소유물임을 알면서 점유했다. 그럼 뭐죠? 타주가 되는 거고요. 타주점에서 가번 판례는 뭐냐면 자주 점유자라 하더라도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했다면 자주에서 뭐죠? 타주로 바뀐다. 아주 시험이 잘 나오죠. 읽어볼까요?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 의무를 주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 점유로 뭐죠? 변경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번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줄입니다.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 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다른 사람의 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여야 하고 무슨 말이죠? 타점이죠.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주장은 깨어진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고요. 이러한 법률은 국가나 지방자치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가 객관적 외형적 원인 없이 남의 땅인지 뭔지 알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국가의 점유도 뭐죠?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국가가 왜 나오냐면 이런 게 최근에 많이 판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6.25 당시에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군대가 이렇게 주둔을 한단 말이죠. 군대가 주둔을 하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 군대가 머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땅 주인이나 그 상속인들이 그냥 별말 없이 어떻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그 동네가 뭐죠? 땅값이 폭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제정신 차리고 국가를 상대로 그 땅 돌려달라고 뭐죠?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요. 그럼 국가가 뭐라 그랬어요? 할 말 없으니까 이미 20년이 충분히 지났으니까 뭐죠? 취득 시효했다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를 개시했다면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이기 때문에
취득시효 못한 것이고 따라서 그 토지를 뭐죠? 돌려줘라. 이런 형태의 판례가 최근에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참 그 전쟁 난 지 진짜 오래됐잖아요. 그죠? 아직도 그것과 관련된 판례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자 1인이 공유 목적물을 전부를 점유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공유 지분을 취득시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그 점유는 자주 점유가 아니라 뭐죠?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요. 라번 맨 밑에 줄입니다. 매매입니다. 일단 매매니까 뭐죠? 자주죠. 어디 있어요? 매매니까 뭐죠? 자주고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했어요. 경계를 넘은 겁니다. 남의 땅인 거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타주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이게 두 가지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면 뭐예요? 자주. 그죠? 알고 있었다고 보면 상당하다 그러면 뭐예요? 타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경계를 침범에 따라서 무조건 자주 타주가 아닙니다. 경계 침범했는지 모르고 점유 개시했으면 뭐예요? 자주. 경계를 침범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면 뭐죠? 타주. 따라서 이 사례는 그 사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니까 결국은 뭐가 돼요? 타주 점유에 해당한다. 이게 뭐죠? 결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의와 악의 점유해가지고 가범 판례는 이런 얘기입니다. 가범 판례, 나범 판례를 좀 비교하셔야 되는데 자주 점유임은 점유자가 추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점유자는 자주 점유임을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누가요? 점유자가.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하면요. 여전히 자주 점유예요. 이에 반해서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요. 점유자가 패소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자주 점유가 아니라 뭐죠? 타주 점유예요. 아이고. 이해되시나요? 자, 자주 점유임은 추정을 받기 때문에 점유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는 말은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 점유자가 입증하려다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전히 패소했더라도 계속해서 무슨 점이에요? 자주 점유인 거예요. 이게 가번이에요. 그래서 가보시면 점유자가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등기를 청구했다가 패소. 누가 소송을 제기한 거죠? 점유자가. 근데 이에 반해서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시켰다는 말은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점유자가 자주가 아니라 타주라는 사실을 뭐죠? 입증했다는 얘기예요. 따라 이때는 점유자는 자주에서 뭐로 바뀌어요? 타주로 바뀌어요. 나번 진정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를 뭐죠? 패소시켰어요. 이때는 뭐죠? 자주에서 뭐죠? 타주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한번요. 자주 점유임은 추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점유자는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더라도 여전히 뭐죠? 자주인데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를 패소시키면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 타주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 수업 시간에 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재판에서 졌다라는 말이 나오면 다시 한번 누가 소송을 제기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뭐죠? 완벽하게 틀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에 관념화해가지고 하단에 나와 있는 판례는 중요하긴 한데 다 아실 것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하기 싫지만 그래도 우선 우리 굉장히 많이 했죠, 그죠? 벌써 점유권 원래 제 목표는 75페이지까지가 목표예요. 75페이지 공동소유 전까지 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제가 오면서 결심을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많다가 이걸 안 끊으면은 이게 내일 막 우리가 굉장히 고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는 해야지 왔거든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침탈이 필요하죠. 따라서 침탈이 존재해야지만 점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침탈이라는 말은 강제로 점유를 뭐죠? 배제한다는 말이니까 뺏어가거나 훔쳐가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죠. 갑이 을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해서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란 말이죠. 그럼 갑은 임대인 무슨 점유자죠? 간접 점유자인 거죠. 근데 을이 자신의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하시죠? 그죠?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했어요. 이랬을 때 갑이 병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점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돌려주는 형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요 문제인 겁니다. 맨 밑에 줄입니다.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직접 점유자는 누구죠? 임차인입니다.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돌려주란 형태의 반환 청구를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을이 스스로 병에게 양도한 것은 뭐가 아니에요? 침탈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이제 임대차에서도 한번 보겠지만 다만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는 을에게 돌려주라고 반환 청구하는 것은 뭐죠?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권리의 적법 추정해가지고 판례 하나만 나와 있죠. 자, 이거 뭐냐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동산이 하나입니다. 부동산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뭐죠? 추정됩니다.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점유자의 권리 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등기에 대해서만 추정력이 부여된다는 말은 부동산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된다는 판례가 되겠죠. 넘겨보시면 자, 64페이지 보시면 가번 판례는 특별한 건 아니죠.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나번 판례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거 많이 그렸어요. 요 시점에서 소송이 제기되고 점유자가 열심히 재판해가지고 재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반환할 때까지 무슨 점유죠? 타주 점유가 되죠. 물론 이것도 오늘 말씀드렸지만 누가 소송을 제기했어야 돼요?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문제입니다. 다만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시점은 패소 판결 시간이 어떻게요? 소제기 시부터 선의에서 뭐죠? 악의로 바뀝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따라서 악의 점유자는 뭐가 없어요? 과실수취권이 없으므로 소제기 시부터 반환할 때까지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뭐죠?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악의 점유자는 뭐가 없습니까?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점유자는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됩니까? 소제기 시부터. 따라서 소제기 시부터 반환할 때까지 사용이익이나 뭐는 다 뭐죠?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야 된다는 판례죠. 한번 읽어볼까요? 나봐.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의 불법 점유를 위한 부동산 반환 및 점유기간 동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 경우 원고의 부당이득 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민법 제201조 1항 제190조 1항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언제부터요? 그 소제기일부터 피고의 점유를 악의로 의지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뭐죠? 명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소송에서 패소하면 점유자는 언제부터요? 소제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므로 소제기 시부터 반환할 때까지 그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과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갑을 위해서 건물을 수리해 주기로 하는 뭐죠? 수급인이란 말이죠. 근데 을이 요거를 또 다시 병한테 하도급을 줬어요. 그래서 요 병이 수리를 완료했고 수리비를 달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겼어요. 이랬을 때 병은 수리비를 누구한테만 청구할 수 있냐면 을한테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누구한테는요? 갑한테는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요 건물에 대해서 수리비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을인 것이지 병은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죠? 우리가 내일 유치권에 또 하나 더 볼 건데 그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일단 여기서는 지금 누가요? 을이 갑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갑에 대해서 유치권 성립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을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해야 되겠다. 같은 말인데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자, 을이 갑의 건물을 수리하기로 계약을 했고 을이 병에게 하도급을 준 게 아니라 도급을 줬어요. 도급을 줘서 을이 뭐죠? 도급인이고 을이 만약에 수급, 똑같은 말입니다. 수급인이라면 요 갑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을인 것이지 병이 아니므로 누가요? 도급인인 을이 뭐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도급인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 상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 지출자라 할 것이고 수급인은 그러한 비용 지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만약에 이런 관계에서
소유자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를 맡긴 누구만요? 도급만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가 되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제가 유치권 할 때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그죠? 마음에 안 드네. 좀 쉬었다가요, 소유권에 관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